오늘은 연평균 수익률 29.2%를 기록한 월가의 전설 피터 린치가 20년 이상 투자를 하며 깨달은 25가지의 투자 원칙을 준비하였습니다. 오늘 내용은 피터 린치의 저서 이기는 투자의 내용을 완벽 정리하여 작성하였습니다. 특히 피터 린치가 강조한 하락장 투자에 대해 제가 추가로 분석 정리한 데이터와 다양한 투자 비법도 상세히 공유드릴 예정입니다. 제가 장담하건대 오늘 내용은 여러분의 투자 인생에 반드시 도움이 될 것입니다. 피터 린치의 투자 노하우를 여러 번 듣고 반복해서 반드시 여러분의 것으로 만드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럼 피터 린치의 25가지 투자 원칙에 대해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째, 주식시장이 하락하는 것은 1월에 눈보라가 치는 것만큼이나 일상적인 일이다. 이 대목에서 하락장에 대한 피터 린치의 실제 인터뷰를 짧게 공유드리겠습니다. And first of all, they try and predict the stock market. That is a total waste of time. No one can predict the stock market. And history is the important thing you learn from. What you learn from history is the market goes down. It's been 93 years a century. This is easy to do. The market's had 50 declines of 10% or more. So 50 declines in 93 years. About once every 2 years, the market falls 10%. We call that a correction. Of those 50 declines, 15 have been 25% or more. That's known as a bear market. We've had 15 declines in 93 years. So every 6 years, the market's going to have a 25% decline. That's all you need to know. You need to know the market's going to go down sometime. If you're not ready for that, you shouldn't own stocks. And it's good when it happens. If you like a stock at 14 and it goes to 6, that's great. So you take advantage of these declines. They're going to happen. No one knows when they're going to happen. 피터 린치는 하락장을 주식 투자를 하면 반드시 경험하는 당연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2년에 한 번은 10% 이상 하락이 오며 6년에 한 번은 30%씩이나 떨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하락장 후 급격한 상승장은 반드시 오고 현명한 투자자는 하락장을 이용할 줄 알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표는 제가 하락장에 대해 별도로 정리한 자료입니다. S&P 500 기준 최근 15년 종가 기준으로 MDD 하락에 대해 분석한 결과 고점 대비 10% 이상의 하락은 15년 중 10회가 있었고 시점별로 하락의 이유와 하락 기간 그리고 하락 이후 이전 고점을 재돌파하는 기간을 회복 기간으로 표기하여 분석해본 결과 최저점에서 이전 고점까지 회복하는 평균 기간은 4.8개월로 즉 S&P 500이 10% 이상 하락 시 마이너스 통장 등으로 매수를 하고 약 5개월 정도를 버티면 무조건 고점을 회복한다는 실제 데이터입니다.
이 데이터를 보시고도 10% 이상 하락 시 매수가 아직 고민되신다면 다시 한번 제가 만든 표를 상세히 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최근 15년 기준 10% 이상의 하락은 총 10번이나 있었고 10% 이상 낙폭은 8번, 20% 이상 낙폭은 1번, 그리고 30% 이상의 낙폭도 1번 있었는데요. 다시 보더라도 해당 시점들은 저점 매수의 절호의 찬스였습니다. 저는 레버리지나 마이너스 통장을 추천드리지는 않지만 S&P 500 기준 10% 이상 수준의 하락이라면 그 시점부터는 분할로 매수해 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공포에 매수하라는 주식 격언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모든 산업에서 위대한 성장 기업을 먼저 찾아낸 이들은 전문가가 아닌 주의 깊은 개인 투자자였다. 최근에는 정보의 홍수로 인하여 방대한 투자 정보가 인터넷을 통해 모두에게 동일하게 퍼집니다. 즉, 개인이나 기관 투자자 모두 투자 정보에는 큰 차이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자신의 전공이나 회사 업무에서 아이디어를 얻은 개인 투자자가 투자에 성공하는 경우를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실제 한 예시로 클라우드 네이티브 환경에서 일하던 한 개발자는 클라우드 도입 속도와 기업들의 전환 의지를 몸소 체감했고, 이 경험을 바탕으로 클라우드 인프라 수요 증가를 예측해 엔비디아와 클라우드 서비스 ETF에 분산 투자를 했고, AI 데이터 센터 수요의 확대 시점에 맞춰 큰 시세 차익을 얻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우리도 자신의 전공이나 회사의 업무에서 투자 아이디어를 고민해보고 투자에 적용해 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셋째, 펀드 매니저들은 수많은 기업으로 투자를 다각화해야 하지만 개인 투자자들은 몇 개의 좋은 기업에만 집중할 수 있다. 평생의 투자를 가치 있게 만들기 위해 필요한 것은 소수의 고수익 기업이다. 피터 린치는 주식 투자를 할 때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라고 했지만 직장인은 5개 이상의 기업을 포트폴리오로 구성하면 안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실 본업을 하면서 그 이상의 주식을 추적하고 공부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모든 일에는 선택과 집중이 필요합니다. 10개의 기업을 꾸준히 추적하고 분석하는 것보다 절반인 5개의 기업만 추적하고 분석하는 것이
당연히 기업을 더 깊이 연구하고 관찰할 수 있습니다. 즉, 직장인 주식 투자자는 3개에서 4개의 종목에 집중 투자해 소수의 고수익 기업을 발굴하는 것이 상책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추가로 설명해야 하는 부분은 3개에서 4개의 종목을 투자하려면 적어도 8개에서 10개의 종목에 대해 사전에 분석하고 투자 리스트로 만들어 놓아야 투자가 가능합니다. 즉, 적어도 10개 이상의 종목을 포트폴리오로 구성하려면 그 2배인 20개 이상의 기업에 대해 공부하고 추적해야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직장인이 현실적으로 20개 이상의 기업에 대해 공부하고 추적하는 건 시간적으로도 조금 버거운 게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터 린치도 직장인은 3개에서 4개의 종목에 집중 투자할 것을 추천한 것입니다. 자신이 시간이 없는 직장인임에도 불구하고 주식 포트폴리오가 10개 이상이라면 피터 린치의 조언을 진지하게 생각해 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넷째, 침체된 산업에 투자할 생각이라면 살아남을 수 있는 기업의 주식을 사라. 그리고 침체된 산업이 회복 기미를 보일 때 사라. 예를 들어 마차를 몰 때 쓰는 채찍이나 진공관 라디오는 절대 회복할 수 없는 침체 산업이다. 현 시대의 기술 트렌드는 놀라운 속도로 바뀌고 발전합니다. 핸드폰이 대중화되기 전 mp3 플레이어가 그랬고, 그 당시만 해도 노래를 더 담을 수 있는 고용량의 mp3 플레이어에 대한 구매 욕구가 상당히 높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모든 음악을 스트리밍으로 듣고 있고 mp3 플레이어 회사는 도태되어 모두의 추억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우리는 투자를 할 때 항상 미래를 내다보고 투자해야 합니다. 지금 시점에 필름 카메라 회사 등에 투자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주식을 사야 할까요? 적어도 누가 생각하더라도 미래에 산업이 커지고 확장될 기업을 찾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최근 주가가 7달러에서 21달러로 급등한 조비 에비에이션 같은 종목을 찾아야 합니다. 조비는 미국에 상장된 기업으로 UAM을 만드는 회사입니다. UAM은 에어 택시인데요. 누구나 가까운 미래에는 에어 택시가 상용화되고 운영될 것이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조비는 최근 3달 만에 에어 택시의 상용화 기대감에 주가가 3배로 급등해 버렸습니다. 다시 강조하지만 에어 택시는
누구나 쉽게 상상 가능한 투자 종목입니다. 우리도 조금만 노력한다면 얼마든지 미래에 산업이 커지고 확장할 기업을 찾아 투자할 수 있습니다. 다섯째, 누구나 주식시장에서 돈을 벌 수 있는 머리는 있지만 아무나 배짱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니다. 여기서 피터 린치가 말하는 배짱은 자신이 투자한 종목에 대한 믿음과 기다림을 뜻합니다. 열심히 종목을 발굴했고 분명한 투자 이유가 있음에도 시장의 변동성에 흔들려 종목을 파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제는 항상 개인 투자자가 팔면 해당 종목이 상승 추세로 변한다는 것에 있습니다.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엉덩이입니다. 워런 버핏이 했던 주식 명언 중 주식시장은 인내심이 없는 이들로부터 인내하는 이들에게 돈이 이동하는 장치라는 명언이 있습니다. 책에서 피터 린치가 말하는 주식을 팔아야 할 때는 투자를 결심했던 이유가 사라졌을 때나 정말 매력적인 다른 투자 대상이 나타나서 덜 매력적인 주식을 팔고 가장 매력적인 기업을 구매해야 할 때라고 했습니다. 매번 발생하는 시장의 변동성에 흔들리지 말고 자신이 투자를 결정했던 이유를 다시 한번 점검해보고 매도를 결정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여섯째, 부정적인 소식과 걱정거리는 늘 있기 마련이다. 주말에 너무 깊게 생각하지 말고 뉴스의 부정적인 전망들은 무시하라. 주식을 팔려면 그 기업의 펀더멘탈이 약화되었을 때 팔아라. 절대 세상이 무너질 것 같다는 이유로 주식을 팔지 마라. 세상이 당장 망할 것 같았던 테러 사건들 직후 주가는 어떻게 변했는지 분석해 보겠습니다. 주요 테러 사건 이후 주가 회복 기간에 대해 정리해 놓은 연합뉴스의 자료입니다. 9.11 테러에는 30일, 스페인 열차 테러에는 16일, 그 외에 주요한 테러 등에도 주가는 거짓말처럼 금방 회복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9.11 테러 당시 당장이라도 전쟁이 크게 날 것처럼 언론에서는 난리도 아니었지만 지금 돌아보면 부정적인 뉴스 뒤에는 엄청난 매수의 기회가 있었다는 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피터 린치의 조언처럼 그 기업의 펀더멘탈이 악화된 게 아니라면
과거의 데이터를 교훈 삼아 공포에는 조금 더 과감하게 매수를 해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일곱째, 금리와 경제 전망에 대해 정확히 예측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 이런 전망은 깨끗이 있고 당신이 투자한 기업에만 집중하라. 투자를 하면 단골로 나오는 뉴스는 금리와 인플레이션에 대한 뉴스들입니다. 어떤 사람은 매번 투자를 할 때 시황 뉴스를 집중적으로 보고 투자를 판단합니다. 하지만 시황 뉴스를 보고 금리와 인플레이션을 예측하고 맞출 확률은 동전을 던져서 동전의 앞뒤를 맞추는 것과 동일합니다. 즉, 아무 의미가 없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피터 린치는 불확실한 시황을 예측하고 투자를 하는 것보다는 기업에 대한 분석에 집중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시황보다는 그 기업의 사업 보고서를 한 번 더 읽어보고 앞으로의 실적과 전망을 상상하고 투자 아이디어를 확장하는 편이 훨씬 중요합니다. 적어도 우리 구독자분들은 불확실한 시황보다는 그 기업 자체의 본질에 집중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여덟째, 10개의 기업을 분석했다면 특히 더 좋은 1개의 기업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50개를 분석했다면 5개는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주식시장은 언제나 투자자를 행복하게 만드는 놀라운 기회가 숨어 있다. 피터 린치도 강조했지만 주식시장에는 언제나 기회가 숨어 있습니다. 방대한 정보가 난무하는 현대에도 본인이 발품을 팔고 공부한다면 반드시 좋은 기회를 찾을 수 있습니다. 한 가지 주의할 것은 남이 추천하는 종목이 아닌 본인이 사업 보고서와 기업의 동향을 공부하고 직접 선정한 종목이어야만 합니다. 주식시장은 그 어떤 게임보다도 최고로 재밌고 행복한 공간입니다. 자신만의 투자 비법을 갈고 닦아 이 즐거운 주식시장을 마음껏 즐기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9째, 기업에 대해 전혀 공부하지 않고 주식에 투자하는 것은 포커를 칠 때 카드를 보지 않고 돈을 거는 것과 같다. 이 내용은 앞에 8번의 내용과 중복돼서 바로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0번째, 뛰어난 기업에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면 시간은 당신 편이다. 월마트를
상장 후 첫 5년간 사지 못했다 해도 그 이후 5년 동안 월마트를 사서 보유하면 된다. 피터 린치는 월마트를 성공적인 장기 투자 템버거 사례로 자주 언급했습니다. 그만큼 월마트는 위대한 기업인데요. 월마트는 1970년도에 상장했는데 상장 시점의 가격 대비 현재의 주가는 무려 9,730배나 올랐습니다. 정말 놀라운 수익률인데요. 월마트는 상장 후 5년 동안 약 3.5배가 올랐고 상장 후 10년 후에는 무려 17배가 올랐습니다. 그리고 15년 후에는 약 36배로 기간이 지날수록 복리로 수익이 급격하게 늘어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놀라운 기업에 투자를 했으니 피터 린치는 얼마나 신이 났을까요? 실제 피터 린치는 월마트가 1970년대에 상장한 직후 시장 침투율이 15%도 안 되는 시점부터 투자를 시작했습니다. 피터 린치는 월마트와 같이 스토리와 비전이 있는 기업에 투자하라고 강조했습니다. 우리도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월마트 같은 템버거 종목을 발굴하고 해당 기업이 성장을 멈추지 않는다면 최대한 지속 보유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11번째, 기업을 꼼꼼히 분석할 성격이 아니라면 차라리 주식형 펀드에 투자하라. 그리고 주식형 펀드에 분산 투자하려면 성장형 펀드, 가치형 펀드, 그리고 소형주 펀드 등에 골고루 분산 투자하라. 단일 기업에 투자할 자신이 없다면 펀드나 ETF에 투자하거나 워런 버핏의 조언처럼 S&P 500 등의 지수에 투자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양한 펀드 매니저들이 운영하는 액티브 펀드 등이 많지만 사실 S&P 500 등의 지수의 수익률을 이기는 펀드는 5% 수준에 불과합니다. 주식 투자는 자신이 없지만 시장 수익률 수준은 얻고 싶다면 S&P 500에 투자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S&P 500의 연평균 수익률은 약 9에서 10% 수준으로 은행 이자보다는 확실히 양호하며 장기 투자로 접근하면 매우 안정적인 수익률을 자랑합니다. 12번째, 미국 주식시장은 지난 10년간 전 세계 대비 항상 평균 이상으로 수익률이 좋았다. 고성장 국가의 수익을
얻고 싶다면 성과가 좋은 해외 펀드에 투자하라. 최근 워렌 버핏이 은퇴하기 전에 남긴 말이 화제가 되었는데요. 자기가 미국이라는 고성장 국가에 태어나서 자신의 높은 수익률이 가능했고 자신은 정말 운이 좋았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어느 정도는 맞는 말입니다. 만약 버핏이 한국에서 태어났다면 투자의 귀재 워런 버핏은 없었을 수도 있습니다. 이는 국가의 지수 차트만 비교해 보더라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미국의 대표 지수 S&P 500이나 QQQ의 주가만 보더라도 매년 꾸준히 우상향하는 반면 한국의 코스피나 코스닥은 박스피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듯이 주가가 우상향보다는 코스피 지수 기준 2000에서 3000 사이를 왔다 갔다 하기로 유명합니다. 미국 주식에 분산 투자하는 것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13번째, 잘 선정된 주식들로 이루어진 포트폴리오나 주식형 펀드는 장기적으로 채권이나 MMF보다 항상 수익률이 좋았다. 포트폴리오를 잘 구성해서 투자하라. 앞에서 설명드렸지만 피터 린치는 직장인은 5개 이하 수준의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라고 했습니다. 본업을 하면서 그 이상의 주식을 공부하고 추적하는 건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피터 린치의 25가지 투자 원칙 2편으로 25가지의 원칙 중 뒤쪽에 13가지에 대해 공유드렸습니다. 앞쪽의 12가지는 기 업로드한 1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편은 영상 설명란에 별도 링크를 참고하세요. 오늘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